네. 발기는 한번 볼까요? 발기는 뭐냐면 별로 뭐 신경 쓸 바는 아닌데 조합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죠 누군가는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발기나 불러요, 발기. 그러니까 이 발기는 조합을 모집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 많았죠. 조합을 모집하고 모집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빠져나와 버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기당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기는 나중에 조합을 모집한 다음에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발기는 다음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조합원 자격 요건하고 이런 발기인 자격 요건하고 어디가 더 까다로워야 될까요? 그죠? 발기인이 더 까다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발기는 아까 조합원은 몇 개월 살았어요? 6개월이죠. 근데 얘는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하나를 가지는 건 똑같아요. 이제 거주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직장조합도 무주택 이거는 85 이하.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 권리 의무는 뭐 됐고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옛날에는 어떻게 모집했나요? 저 모집할 때. 여러분 옛날에 지역주택조합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냥 사바 모집했잖아요. 그죠? 플랜카드 다 걸어놓고 주말에 많이 걸죠. 주로 금요일날. 왜? 왜 금요일날 많이 걸어요? 금요일날 그 지역 제일 번화한 거리에다 많이 걸잖아. 플랜카드를. 왜? 예? 단속 안 하, 주말에 단속 안 하니까. 주말에 단속을 안 하니까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그걸 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그래서 모집한다고 뭐 한다? 신고해야 돼. 이 신고는 무슨 신고냐면요. 모집 신고예요. 모집 신고. 우리가 저 모집할 겁니다라고 신고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공개 모집을 했는데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모집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모집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착순. 선착순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합원 모집할 때요, 동호수를 갖다가 처음에 모집할 때 처음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좋은 호를 준다 이래가지고 동호를 찍어서 막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 모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착순입니다. 됐고. 그리고 모집 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입을 하고 나서 탈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옛날에는 이제 철회하거나 탈퇴 옛날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철회하거나 탈퇴하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에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걸 갖다가 철회하고 싶어. 그러면 철회를 하게 되면 가입비를 내거든. 가입할 때 가입비라는 걸 내거든요. 가입비가 제가 알기로 그냥 뭐 어떨 때는 수천만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철회했어. 그럼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잘. 그죠? 그리고 실제로 돌려준다 하더라도 원래 내가 낸 금액보다는 작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보험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 그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잖아. 있잖아. 그죠? 있잖아. 근데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하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죠. 일정 기간 안에 하면 다 돌려주잖아.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작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뭐 설명 의무, 설명 의무부터 한번 볼까? 모집 주체는 누굽니까? 발기인이죠.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사바사바 모집해가지고요. 그러고 조합원 가입을 시킬 때 약간의 기망을 한다 안 한다? 부풀린다 안 부풀린다? 많이 부풀립니까? 작게 부풀립니까? 많이 부풀리죠. 많이. 그죠? 뭐 이게 뭐 곧 뭐가 들어온다? 지하철 여기 들어온다, GTX가 들어온다, 뭐 등등 해가지고 막 거짓말 막 하잖아. 그러고 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세히. 예. 그리고 설명한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이해했음을 갖다가, 그죠? 서면으로 뭐 한다? 확인. 신청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교부. 그 다음에 5년간 뭐 한다? 보관.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보험하고 똑같지 않나요? 보험하고. 보험 가입할 때 뭐야? 설명.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하고? 확인. 확인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여러분들 막 설명 자세히 듣습니까? 그렇죠. 사인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서 그걸 보관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광고할 때, 그죠? 요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그죠? 광고를 하는데, 모집학에서 광고를 하는데,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된다 해서, 광고로다,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이 누가 된다, 소유권을 확보한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여러분 혹시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갖다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말로 확인하면 돼, 안 돼? 말로 물어보면 100%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얼마나 확보했는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서류.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가입 철회 요죠. 가입비.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납부하는 가입비를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긴 좀 특이한 내용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입비 내잖아. 그럼 옛날에 그게 어디 들어갔다? 그죠? 조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합 그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머니에 쑥 들어가죠. 주머니도 주머니. 주머니에 쑥 들어간다. 그래 쓰죠. 아니 그래가지고 횡령으로 막 구속되고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그죠? 마우시다 청약을 마우시다. 오 이제 처리할 수 있네. 법에 명문 규정을 뒀어요. 그 옛날에도 처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옛날에는 민법의 일반 의사표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법에 이 청약 처리와 관련된 거 가지고 주택법에 명문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처리할 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원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달주의죠. 바뀌었나? 맞죠? 그죠? 근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다? 발신주입니다,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요 도달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증명할 수가 있다. 발신은 증명할 수 있잖아요. 등기로 보는 게 때문에 소인이 찍히거든요. 우체국 소인이.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요 전부 다가 발신주입니다. 발신주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민법도 그럴 거고 공법도 전부 다가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 같은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정비표에 가면 나오는데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분양 신청을 하는데 분양 신청을 신청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분양 신청 기간 지나면 신청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만약에 1월 20일이야. 1월 20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1월 20일이야. 근데 1월 20일 날 조합에 가가지고 분양 신청서가 딱 작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나는 84A를 신청합니다라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뭘 택하고 있다? 발신주의.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우리가 분양 신청의 만료일이 만약에 1월 20일이더라 그러면 그 양반이 1월 20일 날 등기를 발송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23일 날 도착하든 24일 날 도착하든 그죠? 빠른 등기를 보내든 일반 등기를 보내든 등기를 보내 소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일 이후에 도착해도 청약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분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말씀을 나중에 그때 한 말씀을 드릴 건데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면요 절대로 예외적 사유가 딱 한 개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는요 재분양 신청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양 신청 못 해요. 실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서면을 할 때는 발송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가입비를 반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청약 처리에 따라 손해배상 돼 있죠. 이것도 명문의 규정을 둔 겁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기는 돌려주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청약 철회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돌려줄 때 다 돌려줄까요? 빼고 돌려줄까요? 빼고 돌려줍니다. 일부 빼고. 사업비 빼고 뭐 빼고. 이게 실제로 많아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에서 누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권유를 많이 하잖아. 그 들어보니까 너무나 속하고 분양가가 너무나 저렴하거든. 그래가지고 덜렁 가입을 한다고. 덜렁. 그래가지고 가입비를 갖다가 300만 원 내면 된다, 500만 원 내면 된다. 그래서 500만 원, 그죠? 덜렁 내고 가입하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배우자한테. 그죠? 그러면 뭐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겠다고? 안 사겠다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배우자하고 한판 한다, 안 한다? 한판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포탈을 검색해보고, 그죠? 내지는 또 주위에 그나마 또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들은 사람이, 좋네!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그 다음 나가서 뭐 한다? 청약을 처리하죠. 그죠? 그러면 바로 돌려주면 되는데, 바로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돌려주기는 돌려주는데 바로 안 돌려줘요. 그렇잖아. 바로 안 돌려주니까 돈을 늦게 받겠죠. 그럼 다 줍니까? 다 안 줍니까? 다 안 주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걸 법에 명문의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뭐로 해결했냐면 민법의 일반 원리로 해결했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리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고 결국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죠?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나중에 줄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준다고 했냐면 차용증까지 받아놓잖아. 그죠? 5월 30일까지 돈 줄게. 1억이니까 1억 1천만 원 줄게.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5월 30일에 줘, 안 줘? 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맥살 잡고 흔들고, 그 다음에 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소해야지, 소송해야지. 소송했어. 했어. 이겼어. 당연히 이겼지. 차용증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겼는데, 그럼 뭐 해야 돼? 강제집행. 강제집행 해야지. 강제집행. 강제집행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지. 없어.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탈퇴할 수 있어요, 탈퇴. 탈퇴. 여러분, 청약을 철회하는 거하고 탈퇴하는 거하고 이거 구분을 못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도 이제 기본 강의니까 요거부터 이제 구분 좀 합시다. 여러분, 청약 철회하고 탈퇴하고 뭐가 달라요? 탈퇴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청약 철회도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 탈퇴하고 청약 철회하고 뭐가 달라요? 탈퇴할 때는 각종 사업비는 뗍니다. 사업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할 때는 다 돌려줘야 돼요. 위약금이나 다 돌려줍니다. 뭐가 달라요? 근데 이게 청약 철회하는 거하고 탈퇴하고? 이 정지하면 아닙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있죠. 왜 이러는, 인터넷 잘못된 거 아이가 막 계속 누르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그죠? 이 보험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막을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일정 기간 안이어야 돼요. 아시죠? 고기 청약 철회요. 아까 며칠 했어요? 30일. 탈퇴는 뭐냐면 발을 담가삐는 거예요. 이제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뭐 주택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막 하고 그 조합장이 그죠? 그다음에 조합이 경비를 계속 쓰잖아. 그죠? 고기 탈퇴요.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보험을 마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험을 해지하는 거 똑같아요. 보험을 해지하는 거.
그 보험 해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납입금을 갖다 12번을 냈거든요. 안보험에 가입해가지고, 그죠? 와, 들어보니까 막, 와, 너무 좋은 거야. 안보험에 가입을 했지. 그죠? 그래서 12번을 냈어. 에이, 근데 막 중복이 되고 내가 보니까 종신보험에 안보험 보장이 되고 다 돼. 예. 그래가지고, 에이, 해지한다. 라고 해지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번을 넣었는데 매번 넣을 때마다 20만 원씩 넣었어요. 안보험에. 그럼 뭐 240만 원이 들어갔잖아. 그럼 돈 얼마 돌려주는데? 그죠? 그 사업비를 다 떼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업비 공짜로 돌려줍니다. 탈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발을 담갔을 때 탈퇴. 그 다음에 청약을 했다가 일정 기간 안에 하는 게 뭐더라? 뭐 똑같냐면 홈쇼핑에서 막 사잖아. 그죠?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뭐 하면 돼요? 반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구분을 여러분들 책 읽다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네 참. 조합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 3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때는 탈퇴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청약 철회하고 탈퇴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립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주택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설립에 뭘 받아라? 인가.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였습니까? 신고였습니까? 신고. 오이 중이야 이게. 신고. 원칙은 뭔데? 인가. 보시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자 한번 보실래요? 주택을 뭐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마련. 건설한다는 말을 안 쓰죠. 마련한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련한다는 표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련에다가 여러분 형광펜 칠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왜 건설이란 말 안 쓰고 마련이란 말을 쓰는지를 한번 곱씹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한테 아이고 인가를 갖다 어디에 받습니까? 인가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시군구가 아니고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예요. 대지를 관할하는 포인트는 대지입니다. 대지.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합 사무소 소재지는요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안양에 있거든요. 근데 조합 주택의 건설 대지는 성남에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디 가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사무소 소재지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양에 있다가 뭐, 그죠? 그 다음에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대지 소재지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는 어디 가서 받는다? 대지 소재지입니다. 대지 소재지의 시군구한테 가서 받게 돼 있다. 변경할 때도 같다. 그 다음에 인가받을 때는요, 권은 80%, 그 다음에 소유권 15%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가 내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덕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소유권이나 권은 필요 없죠. 왜냐면 국민덕을 뭐하기 때문에 이건 짓는 겁니까? 지어놓은 걸 사는 겁니까? 지어놓은 걸 사죠. 그러니까 소유권 필요 없죠. 권한이나 소유권은 필요 없죠.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 나왔네. 국민주택 건설이 아니고 뭐 공급받기야. 무슨 조합? 지어가 아닙니다. 직장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한테 인가받는 경우만 한다. 신고하고 해산할 때도 똑같아요.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소유자들이 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동의를 받는데 리모델링은요.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각 동에서는 과반수예요. 전체에서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각동은 101동이죠.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과반수. 전체는 얼마? 3분의 2입니다. 옛날에는 각동도 3분의 2였고 전체도 3분의 2였거든요. 그런데 각동은 지금 과반으로 낮춰놨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동에서 3분의 2가 안 나왔어요. 옛날에 둘 다 3분의 2였습니다. 동도 3분의 2. 설명 드려볼게요. 재밌는 일이 있거든. 각 동에서 3분의 2. 전체에서 얼마? 옛날 3분의 2 이랬다니까요.
실제 재건축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가 이게 뭐 1000세대가 있잖아. 리모델링 하던 재건축을 합니다. 그럼 이 전체에서 다 3분의 1가 놓을까 안 놓을까? 특정 동에서 안 놓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특정 동. 어딘데라고 하니까 요 101동이요. 101동이 한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강을. 아침에 탁 일어나면 앞에 한강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죠? 102동은 누구를 봐야 된다? 101동. 그죠?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101동 뒷베란다가 쫙 보이면서 막 밥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아, 저 집 오늘 집 밥하네. 그죠? 어떤 집 불이 꺼져 있어. 저 집은 아침을 늦게 먹네.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지. 103동은 102동에서 뭐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101동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재건축을 한대. 재건축을 하게 되면 101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재건축 끝나고 나면 101동 한강 볼 수 있나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재건축이 끝나도 우리는 뭘 봐야 돼? 한강을 봐야 된다니까요. 로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뭐라죠? 섞어가지고 다시 추첨해야지. 그러니까 뭐랍니까? 늦기를 해라. 우리 안 한다. 요 반대. 저는 반대. 나머지는 저는 찬성. 그 3분의 1가 나와서 전체는 3분의 1가 나오고 3분의 1가 아니고 저는 찬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각동에서 안 나오는 거지.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막 사업이 지연되고 막 그래가 시간도 많이 끌고 막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에이 바꿔라 이래가지고 바꿔 있어. 얼마로? 과반으로. 과반. 그럼 이제 전체는 3분의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됩니다. 이 법이 바뀔 게 이게 다 이게 숫자들이 바뀔 때 제가 강의를 다 옛날에 다 했거든요. 이 바뀌는 게 왜 바뀌는지 내가 어떤 특정 아파트에서 그런 사건이라고 해 사회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그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어떤 이제 시작하니까 그죠? 뭐 길어봐야 공부한 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픈 데를 건드렸어요. 올해는 합격해야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는 얼마? 과반. 전체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의를 받으면 뭘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나왔거든요. 여러분, 동만, 101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있어요. 있어.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그 동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돼요. 동에서. 시험이 얼마 전에 한번 나왔죠.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실제 한번 제가 아는 어떤 아파트에서 그 동만 리모델링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성공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복리시설하고 이런 각 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리할 수가 엄청 힘듭니다. 왜? 하다가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조합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0이랑 가보실래요? 주택부에서 중요한 거 사업계획 승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12. 건축법에서는요, 아이가 맞는데 412.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아까 뭐 받으라고 했습니까? 건축 허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실시 인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실시. 건축허 받으면요? 찾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개발행위에 착수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이 글자 잘
수험생들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뭐 받으라고? 사업계획. 줄여가지고 사업 승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신문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올해는 주택 사업 승인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30% 줄었기 때문에 향후 3, 4년 안에 주택 공급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을 갖다 전문가들은 지금 뭐 한 내년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년 정도 저점으로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갈 리는 없고 하향이 될 거고 하향 안정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이 그죠? 건축가 건수나 사업 승인 건수가 줄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줄 것이다. 공급 물량이 줄면 주택 가격은 또 공급이 줄면 수요는 뭐 계속 받쳐주니까 그죠? 공급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따라서 그런 등등 이유가 발생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사업계획 승인해 버려요. 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있어요. 매년.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사업 승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글자를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부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 건설사업에 말할 수 있다? 착공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손바닥에 하면서 그러니까 줄 치지 말고 형변칠하지 말고 저 같으면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볼 것 같은데 손바닥에.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알고 그다음에 용어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용어가 모르면요. 용어가 헷갈려 버리면 그죠? 내용 파악 못 합니다. 헷갈립니다.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학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지금 공부를 1월 달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용어 익히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죠? 그죠? 지금 완전 처음 하시는 분, 1월 달에 와가지고. 그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1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불안해요. 야,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했네. 와, 이 사람들은 지금 벌써 수업을 갖다 2달을 했네. 그걸 보니까 책에 뭘 다 치나서 줄을 치놨죠. 내 거는 깨끗하고. 그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럼 옆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봐요. 뭐 아는 거 있는지. 책에 줄만 치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책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당근에 누가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누구 책이 비싸게 팔릴 수 있냐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책이 당근에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지금 2달 수업 들은 분들은 당근에 책 내놔봐야 안 팔립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실력 차이는 다 넣고 이야기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약간 차이가 되겠는데 뭐 큰 차이는 제가 수업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괜히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 팁을 드리면 야 11월 12월 달에 강의가 야 공법이 30몇 강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와 이만큼 강의가 쌓여 있는데 와 이걸 다 듣고 들어야 되나 불안감이 생기죠. 그죠?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들으면 된다? 심화부터 들으면 돼요. 심화는 기본에서 수업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게 있죠.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또 듣는 게 아니고 심화 강의를 2번 듣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강의가 쌓여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신 분들이 뭐 당연히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은 실력은 낮죠. 좀 낮죠. 그래도 그래도 들은 풍울이라는 게 있는데 좀 낮기는 낮겠죠. 근데 그 실력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눈에 띌 만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먼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학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도 뭐 거의 웬만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봐봐라, 이거. 26, 7번, 26회 때요, 4문제가 나왔어요. 주택법 7문제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 하나, 그 다음에 사학계획 승인 4문제. 그럼 몇 문제요? 5개. 웬만한 문제가 다 외워서 써집니다. 봐봐. 28, 29, 30, 31, 32. 와, 몇 년 내린에다가 33회 때 쉬었잖아. 작년에 제가 거품 무르께서 이거? 거품 물고 수업했어요. 나온다, 이거. 출제 90% 이랬습니다. 90%.
근데 90% 한 것도 웬만한 거 다 나왔거든요. 아이씨, 짜증나고 그러시. 안 나오더라고. 그럼 35회 때는요. 거품 보이나, 이 지금? 그죠? 나온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손가락에 장을 왜 지지? 아이고, 아야. 상상만 해도 아픈데, 그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사각객성이라는 말만 자연스럽게 입에 뱉어내는 것도 엄청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줄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승인, 주택법에서 주택을 지을 때 하는 게 사업계획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한번 설명 드리고 주택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잠 보세요. 지금 뭐 배우려고 하는 건데? 뭐 배운다고요? 뭐 배운다고? 뭐 배운다고? 그렇죠, 그렇죠. 잘, 뭐 배운다고요? 그렇지, 그렇죠. 자꾸 뱉어야 돼요. 주택은 여러분 이렇게 지어집니다. 주택이 지어지는 절차는 시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어져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등록을 해요. 연간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죠. 그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에 한번 들어봐요. 2024년에 어떤 건설회사가 올해 우리가 200세대를 지어야 되겠네. 2000세대를 지어야 되겠네. 목표를 잡았죠. 그럼 뭐 한다? 등록을 해야 되고. 과거에 등록한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새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죠. 어떤 건설회사가 지금까지는요. 다리 공사만 했어요. 토목에서 우리나라 1등이야. 그래가지고 다리,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종 토목 공사는, 그죠? 댐, 이런 거는 너무 잘해. 근데 얘들이 그쪽에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야, 우리도 이제 주택 건설사업에 한번 진출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야,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500세대만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올해 500세대를 지으려고 했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등록이라니까요, 등록. 그게 등록이라니까요. 목표를 잡았죠. 등록했어요. 24년에 이제 500세대 지으로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드디어 3월 1일 날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500세대 중에서 먼저 1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자, 한 번에 30개 이상 30세대나 30호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으려고 하죠. 이때 받는 게 뭐더라?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등록 기준은 뭐야? 등록 기준은 연간. 그죠? 사업계획 승인은요. 한 번이라고 법 조문에 안 나와. 근데 이걸 해석해야 돼요.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29개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한 번에 짓는 게 29개 이하라. 그럼 뭐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근처에 만약에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가 28세대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A라는 분이. 그러면 그 사람 뭐 받고 짓겠어요? 건축 허가 받고 짓는 거예요. 근데 3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뭐 받고 짓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겠어? 건축 허가를 받고 싶겠어? 그렇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요. 차이가 청약 통장의 필요가 봐봐요. 30개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요. 얼마나 착공했냐면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은 주택을 분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청약 통장을 들고 있어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청약 통장을 받기 때문에 분양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분양권은 때로는 VR지구나 다른 데서는 전매를 막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고 각종 금융기준도 같이 붙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만약에 29개 이하를 지으려고 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하고 뭐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허가를. 그러면 얼마나 착공하냐면요. 2년 안에 착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양을 하긴 하겠죠. 분양을 하는데 이거는 통장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건축허 받은 주택이 무슨 통장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서요. 어떤 건설회사가 18세대의 150평짜리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평당 1억씩. 18세대. 할 수 있어, 없어? 평당 1억이야. 분양가가 평당 1억이야. 할 수 있죠. 분양가가 평당 5억이야. 평당 5억.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왜? 주택법 적용을 안 받거든. 그건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 평당 5억짜리를 갖다 분양을 받았어. 누가 팔아래? 팔 수 있어. 자유죠. 왜? 뭐 받고 지었기 때문에 건축법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뭘 받는다? 사업계획서인데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30개 이상입니다. 요 30개는요. 단순하게 30개로 보시면 안 되고 요 30개의 반대 개념 몇 개? 29개 이하는 어디로 빠져나간다? 건축법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착공하겠죠? 착공. 얼마나 착공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5년. 건축법에서는 2년입니다. 5년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내요, 이거. 근데 5년에 착공했는데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요, 착공 기한이 2년인데 2년에 착공을 안 하죠. 그럼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재량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럽니다. 자, 착공했어. 했어. 그럼 언젠가는 뭐 될까요? 완공이 되겠지. 완공되면 뭐 받아? 사용 검사라는 걸 받아요. 뭐 받는다고요? 뭐 받는다고? 사용 검사. 건축법에 가면요, 사용 승인이래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끝났지? 생겨서 끝났지? 그럼 뭐 하면 돼? 입주하면 돼요. 그죠? 입주하기 전에 뭐 사전 점검을 하기도 하고, 사전 점검에 가가지고, 뭐, 제 아는 동생은 사전 점검에 가가지고, 그죠? 그 뭐라더라, 뭐, 싱크대를 뜯었다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뭘 잘못 발랐대. 그래, 확 뜯어내니까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재시공하고, 뭐,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사전점검 단계에서 여기가 가가지고 시공이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벽지가 막 이상하게 발리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분양가를 갖다 계속 냈거든. 근데 가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야. 전등이 달려있는데 좀 잘못 달려있고, 그 다음에 벽지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사전점검 갔더니만, 이게 말로 표현, 이게 촬영이 있어가지고 말로 표현해 그런데 인터넷에 많이 나왔잖아. 인터넷에. 사전점검하러 갔더니만, 집에 뭘 싸놨어? 그래, 안 봤나요? 그래. 아니, 신문기사 나온 거 안 봤습니까? 신문기사 나왔잖아. 자, 그걸 잊으면 돼요. 여기 주택법의 주택 건설된 절차입니다. 공급이 언제 될까요? 공급. 객관식. 여러분은 객관식 잘하죠. 주택 공급은 1번 이때 한다. 2번 이때 한다. 3번. 그 다음에 4번. 4번. 5번. 이렇게. 사람들 오시다 오랜만에. 심심하고 잠도 오고 막 그러는데. 주택 공급을 1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2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와, 엄청나게 많네. 2번.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하기 전에. 3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한 번 정도 손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좀 튀기도 하고. 4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부 다 2번이에요. 전부 다 틀렸는데. 전부 다 틀리는데요. 주택을 언제 한다? 착공이 돼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착공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계약금 냈어. 중도금 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착공을 안 해. 건설회사가. 왜 안 하는데라고 하니까, 몰라. 돈이 없어. 돈 좀 더 내놔.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않나?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분양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실제로 15%가 착공이 돼야 돼요. 10%가 15% 돼야 돼요. 그러려면 착공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뭘 지어?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급은 언제 되냐면, 이때 돼요, 이때. 3번에. 아시겠습니까? 언제 된다고요? 착공이 돼야 돼. 자, 공급도, 농임의 공급까지 할 겁니다. 봐봐. 절차만 한번 쭉 한번 볼 거예요. 착공이 됐죠, 그죠? 착공이 들어갔어. 그럼 사업 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입주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시, 군, 구에게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뭐 해준다? 승인을 내줍니다. 복리시설 있죠. 상가. 상가는 뭐 하면 되냐면 신고하면 돼요. 자, 승인이 떨어졌어. 승인이 떨어졌어. 그죠? 그럼 뭘 낼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어디에? 어디에 나와? 신문에. 여러분, 일간 신문에 보면 깨알만한 글씨로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크기의 글씨로, 그죠? 전면에 무슨 아파트 입주 모집 공고 이래가 놓은 거 혹시 본 적 없습니까? 그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걸 읽으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택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독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그 독해가 안 됩니다. 그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입주문제 공고문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면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소재지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청약 자격을 1순위 누가 되는지, 그죠? 1순위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점제인지 추첨제인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택지비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당첨되고 나면 언제 계약금을 내야 되는지, 중도금은 몇 번에 나눠서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잔금은 또 언제 내는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입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입주모집 공고문에 일간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고문을 봤어. 이제 공고가 되면서 이제 뭐가 오픈할까? 이게 공고가 팍 되면서 뭐가 오픈할까요?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그 다음에 지나가다 모델하우스 보면 막 그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막 커팅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화분도 쫙 놓여있고, 화환도 쫙 놓여있고 본 적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고를 보고 뭐 하러 가? 응? 청약을 넣지 않나? 청약. 뭘 들고 가야 돼? 응? 통장을 들고 가야 돼요. 주택법상의 주택은요, 통장을 들고 가야 돼요, 통장. 통장은 여러분들 종류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잖아, 지금 통장이. 그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걸 들고 간다는 게 청약을 넣는 거지. 그리고 청약을 넣으면 당첨자를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경쟁률이 뭐 1000세대인데 만약에 10,000명이 넣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 10대 1. 그죠? 그 당첨자 결정하는 방식이 가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이제 점수로 매겨요. 그죠? 무주택 기간, 부영가족 수, 그 다음에 통장 가입 기간,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점수를 확 매기는데, 뭐 우리가 뭐 한 번씩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어떤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만점자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만점자. 그죠? 만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뭐 몇 년이면 몇 점 해가지고 뭐 30년인데 30년 무주택이었고, 그 다음 보양가족 수 뭐 몇 명 뭐 등등 해가지고 쭉 점수를 매기는데, 그게 만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강남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강남권에서. 그 당첨자도 나왔죠. 당첨이 됐어. 그럼 뭘 해야 돼? 뭐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분양권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당첨 분양권. 그 투자주거나 조정대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못 하게 돼 있죠.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옛날에는요, 계약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계약한 날, 두 번째는 계약 체결 가능일, 지금 오래되면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로부터 뭘 못하게 막아빈다? 전매를 못하게 막아빕니다. 근데 당첨이 되긴 되는데, 짜증나고 그러지. 101동 101호야. 그럼 101동 101호가 큰 대로가에 있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차가 숭 지나가는데, 와, 소리가 기가 막힌 거야, 완전히 막 스테레오로. 그럼 뭐 할까요? 계약 안 하겠지 뭐. 자, 여기서 알 거는요. 계약을 안 했어. 계약을 안 했어. 그럼 내가 청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만점이었거든. 만점이래 가지고 당첨은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을 쓴 거야, 안 쓴 거야? 계약을 안 했으니까. 쓴 거, 안 쓴 거? 그죠. 쓴 거죠. 쓴 거죠. 쓴 거죠. 쓴 거죠. 계약 안 해도 쓰지. 그럼 얼마죠? 자주세나 다 해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계속
계속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 때 뭐라고 신문에 적혀 있냐면 신중을 기하고 그죠? 등등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제 작동하는 게 요때 작동을 하는 게 당첨되고 이제 요때 작동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투기할지급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입자 모집 공고문을 낼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작동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택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하는 등등. 그리고 전매 제한이 몇 년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거주 의무 기한이 있죠. 5년, 3년, 3년 이동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5만 세대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주 의무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뭘 못한다? 전세를 못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잔금을 누가 마련해야 돼? 내가. 근데 이 잔금 마련이 쉽지 않은 거야. 통상적으로 잔금을 갖다가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잔금을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뭐 지금 단지에서는 뭐 5만 세대 정도가 지금 뭐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등등이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주택의 건설과 공급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사격 승인이죠. 사격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적을게요. 주택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등록한다는 거죠. 등록은 기준이 뭐야? 연간이죠. 등록했어. 20개 이상 지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제 짓는 거야. 3월 1일 짓는 거야. 그때 뭐 한다고? 그렇지. 뭐 한다고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거. 뭐 한다고요? 사업 계획 승인.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사업 계획 승인. 을 받았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착공하겠지. 얼마 안에? 아이고 잘한다. 5년이죠. 착공했어. 언젠가는 뭐 될까요?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끝났으니까 뭐 받고? 사용검사를 받죠. 사용검사 받고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입주하면 돼요. 이게 주택에서 자, 공급이 이제 어딘지도 알았죠. 그죠? 공급은 주택이 뭐 돼야 돼요? 사격 승인 받고 뭐 해야 된다? 착공 이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 공급할 때는 입주한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주한 모집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고 청약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사격 승인 정리할 건데 사격 승인은요 한 번에 짓는 게 한 번이란 말은 법 조문에 없어요. 몇 개 이상일 때 30세대나 또 30호 또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누구한테 가는 게 원칙이냐면요. 사업계획 승인은 지자체장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지자체장.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가냐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냐면 도지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누가 지금 빠져 있냐면요. 누가 빠져 있냐면 서울이 빠져 있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면적을 따지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가지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져요. 자, 해볼게요. 한번 연습합시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할게요. 안양에서요. 안양, 경기도 안양. 네? 경기도 안양은 참고로 하면 대도시입니다. 에서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거든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안양 시장이죠. 시장이죠. 대도시. 안양에서 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안양 시장. 똑같아요. 대도시는 특광하고 대도시는 10만 미만 이상은 안 따진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구리로 한가 봐요. 구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50만이 안 됩니다. 대도시가 이런 이야기죠. 구리에서 5만 제곱미터 주택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구리 시장이죠. 5만. 10만이 안 되니까. 구리에서 20만 제곱미터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경기도한테 가야 돼요. 경기도. 달라지죠. 서울 강남에서 5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강남 구청장이 어디 있노?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누구? 서울시장. 그죠? 자, 강남에서 20만 제곱미터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서울시장. 그래서 특광하고 대도시는요, 면적을 따지지 않고 사학객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특광 대도시가 아닌 시군일 때는요,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냐면 사학객 승인을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학객 승인을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주체가 누굴 되냐면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장한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외우지 마세요. 언급할게요.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입니다.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 오셨을 때, 그죠? 그래서 기타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착공하라고 했다? 5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착공해야 되고, 만약에 5년이 착공을 안 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래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구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단지에서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구 사이 경계를 6m 폭으로 나눠서 공구를 설정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전주에 설명했죠. 그죠? 그때 공구별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구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공구별로 분할할 때, 전주에 배울 때 공구 안에서 짓는 숫자 얼마라고 했어요? 최소? 공구 안에서 최소 몇 개는 짓야 된다? 300개. 기억 안 나나? 괜찮다. 기억 안 나도 된다. 원래 일상인데, 기억을 하면 이상하지. 그죠? 그죠? 300개. 그러니까 단지 전체 규모는 얼마가 돼야지 공구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내가 600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학계 선생님은 600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공구로 나눴어. 1, 2로. 그러면 첫 번째 공구 있죠?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5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근데 착공이 안 됐죠? 만약에. 착공이 안 됐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구죠. 두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착공 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만약에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돼, 안 돼? 이걸 취소하면 안 돼요. 이걸 취소하면 안 돼. 이거 왜 안 되는지 좀 들어봐봐. 쉬워. 이거 외우면 어려운데, 외우면 짜증나는데, 들어보면 쉬워. 자, 봐. 두 번째 공구라죠, 두 번째 공구.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얼마나 착공하라고 해서 내가 2년이죠. 그 2년에 착공을 해야 돼. 2년에 착공이 안 돼서. 그러면 두 번째 공구에서 2년에 착공하라는 것은 첫 번째 공구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첫 번째 공구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지어낸 거 다 밀어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구는 기간 안에 2년입니다. 안에 착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벌써. 근데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공구에서 2년 안에 착공하라고 했잖아. 근데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잖아. 그럼 사업계획 승인 전체를 취소해버리면 첫 번째 공구 101동부터 110동까지 다 지어놨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데?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몇 프로? 100%. 아니, 주택건설 대지가 있잖아. 요 대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요 소유권이 현대건설이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이 대지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99% 아니잖아. 100%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상가를 지으려고 한 대지 얼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 100%. 그죠? 100%가 원칙이잖아. 몇 프로? 100%.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100%를 안 냅니다. 100%가 안 돼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공공이 주택 건설하죠. 그때는 소유권 100%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요. 두 번째는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은 없어. 근데 권원을 가지고 있어.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임대차를 가지고 있어요. 100%에 대해서. 대지 이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즉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는 80% 이상에 대해서 권한만 있어도 일단은 뭘 내준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왜 내주느냐면 착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을 나머지 80%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족한 게 몇십, 얼마야? 20%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논점이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는 대상. 몇 개 이상? 굵은 틀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 정점이 4개라니까. 첫 번째는 대상이 얼마요? 몇 개? 30개. 그죠? 두 번째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지자체장. 10만 미만이면, 10만 이상이면 특광하고 대도시는 면적을 따지지 않더라.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얼마나 착공해야 된다? 5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하는데? 5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2년이죠.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이거든요. 근데 2년 안에 착공이 안 됐다 해서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세 번째는 소유권 확보죠.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는 게 원칙인데? 100%.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를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그죠? 누가 할 때? 공공이 할 때. 공공.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을 때? 권원. 소유권은 없는데 권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에서는 몇 프로만 가지고 있어도 80%만 가지고 있어도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공급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파트거든요. 요 부분이 공급인데 요거는 심화 강의 때 요 공급 정책에서 투기알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전매 가능 사유 공급 질서 등등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번 순환이고 심화 강의 때 그때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건축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합할게요. 좀 쉴까요? 예.